플랫폼 경제로 급속히 전환이 되면서 중소상공인들 중에서는 매출의 50% 이상을 플랫폼으로부터 얻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플랫폼 경제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특성 중에 하나가 1위의 플랫폼 기업이 그 해당 플랫폼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독과점에 따른 피해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의 앱마켓에서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 앱마켓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출시해야 되는 게임 업체, 음원 업체, 웹툰 문화업체와 같은 문화 산업들, 전자책을 발간해야 되는 출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 진출 자체가 가로막히고 있는 독과점 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쿠팡 사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이 알고리즘이나 정관 등의 그 거래의 룰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자기가 직접 문글을 판매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관계에 있는데 항상 자기 상품들을 우대하려는 그런 자사우대행이라는 독과점 남용행위에 유혹되기 쉽고, 실제로 알고리즘 조작과 그런 리뷰 조작 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자사 상품들을 검색 순위에 위에 올려서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독과점 남용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배달 앱 시스템들을 바꾸면서 거기에 가맹되어 있는 이제 가맹점들에게 6.8%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또 배달 시장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여러 배달 업체들을 사실상 이제 종속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면서 배달 시장 자체를 또 독과점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독과점의 전이 현상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발언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어 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이나 접근에 대한 제한, 최해 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업 활동하는 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EU나 미국 등 주요국들도 이러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 때 법안 발의론이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회 때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정부도 최근에 이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보다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낳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 규제 및 공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온라인 이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모든 산업의 모든 그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의 새로운 불공정 행위를 계속 경험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자사우대, 멀티호밍 등 다양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그런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디지털 경제 역동성 또는 세계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경쟁 고려 등등을 이유로 해서 플랫폼 업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 그리고 이 공정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헌법 정신을 고려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이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에서 주된 내용들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이 표현이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 교류 차단 장치, 차이니스월 등을 두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심판과 선수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심판이 선수 역할까지 하게 되면 다른 선수들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행태 중에 하나다라는 비판이 있고, 그래서 심판과 선수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이론적으로 기능적 조직적 분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또는 쿠팡에서 확인된 것처럼
자기 상품 판매 부분이 자기 상품을 이 PB 상품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기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하는 그런 식의 소통을 했다라는 지적들이 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자기 상품, PB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유령 구조로 계속 바꿔나가는 시도 등에 대해서 아예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상충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안이 기능적 분리 방안입니다. 정보교류 차단입니다. 이미 우리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이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하는 팀과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팀은 정보교류를 차단한다는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같은 취지로 정보교류 차단이라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 그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이후에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면은 조직적 분리까지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정한 업체들과 경쟁하는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자 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아예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서 새롭게 별도로 경쟁하는 조건에서 판매를 해야지 그 온라인 플랫폼의 일부분으로서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늘 의심을 받으면서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문제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최근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 규제와 법제화 사이에서 작년 1년 내내 갈팡질팡했습니다. 최근에 어제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에 대해서 전기통신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처럼 언급을 했습니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들이 함께 만들어낸 로드맵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는 공정경제 문제입니다. 통신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통신은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은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공정경제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돼서 거방이 또는 이제 그 방통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실제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거나 언급을 하지 않겠다, 회피하겠다고 라는 그런 언급으로 그런 인식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자율규제에 대한 시각을 떨쳐야 됩니다. 정부에서 작년 한기혁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정부 여러 관계자들이 자율규제를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의문을 제기했고 여전히 지금도 비판 대상입니다. 경쟁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함께 의사소통을 하거나 시장 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것, 그것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플랫폼 시장의 전체적인 질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자율규제는 공정거래법의 그 제도, 취지 그 자체를 몰각시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 카르텔이 문제되게 되는 그 영역에서는 자율규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를 제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자율규제 정신이 있다면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실제 스스로 그 정신을 가지고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법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을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 침투율이 2022년에 42.2%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아마 46.3%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는 매일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디지털 중개인 노릇을 하면서 중간 유통 사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들은 여전히 몸집 분리에게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들은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유통하거나 자사 브랜드 상품, PB 상품을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직 계열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해 대우 요구, 그 다음에 킬러 인수합병 등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 사건에서도 보듯이 알고리즘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입점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경쟁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플랫폼들의 모렴치한 형태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율적 규제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EU, 미국 등과 같은 주요국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 공정화 법안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부의 오랜 수건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법을 하는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플랫폼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 경쟁, 플랫폼과 소상인 간의 공정 경쟁, 심지어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경쟁도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플랫폼 시장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도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불공정의 경쟁의 시작은 늘상 특정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 과점하는 기형적 구조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규제 법안은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앞으로 지난한 토론 과정이 예상됩니다. 여당과 정부와 플랫폼 기업과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과 많은 논의를 하며 법안을 다룰 텐데 수기를 거쳐서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사실상 배달업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시장 규모에서 배달앱 3사의 사용자 점유율이 약 96%에 달합니다. 나머지 공공앱 합쳐봤자 4%에 불과한 완벽한 독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사회적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달앱에 수십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3사의 월간 사용자 수도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배달 3사가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영향이 큰데도 아직도 마음대로 수수료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 업체에게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독과점 폐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이미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고 영국은 경쟁 당국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동 수칙을 정하는 디지털 시장 경쟁 소비자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자사 우대와 인앱 결제를 강제를 금지하는 스마트법 경쟁 촉진법을 통과했고 미국은 이미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밤 독점 제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이번에 발의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짧게 읽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과 시장 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이 성장하는 만큼 반대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비자 의지와 관계없이 봐야 하는 광고가 앞을 가려 법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불리한 것들에 대한 면피용 조항들에 대한 동의 절차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등 부당하다는 느낌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비대면 소비 활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기업, 유관 부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일명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이른바 소비자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거래 조건은 사전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온플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에 기업들만의 모임이 아닌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 대표를 반드시 참가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 온라인 약관 제정, 변경 시에 소비자 의견은 청취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시행 규칙에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온플법 법안과 기업 활동의 절대적 기준은 소비자 권리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플랫폼 시장의 거래 질서 마련이 차일파일 미루어졌고 그 후가로 소상공인들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배달앱 수수료는 6.8에서 12.5%에 달하며 피지 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과연 혁신 성장인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또한 카카오 서문화기의 경우 대기업 직영점인 스타벅스와 같이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이 강한 사업자에겐 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청년 피자나 반올림 피자 같은 소상공인 가맹점엔 1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로부터 받은 고율의 수수료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수수료율로 영업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완충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팔면 팔수록 영만지만 생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다행히 발의할 법안에는 플랫폼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사항을 공정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안착된다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좀 인하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단체를 만들어 플랫폼과 대화를 통해 수수료율 등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아래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 실질적인 자유규제가 아닐까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시급한 민생입법입니다. 한시바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